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를 보기 전에 포인트로 아셔야 될게요. 가파른 내리막길 요거 두 개입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비가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간다. 일단 지그재그로 가야 돼. 이거 알아야 되고요. 내리막길은 내 뒤로 돌린다. 이거예요. 뒤로 돌리고 지그재그로 가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딱 나오지 않습니까?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앞바퀴를 들어? 이거는 뭔가 바닥에 턱이 있을 때 아니었어?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이런 건 다 틀린다. 지그재그를 찾아야 되는데 1번, 4번이 지그재그죠? 하지만 내리막길이니까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가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게 되겠습니다. 휠체어 이동하는 방법. 여기서 요점 정리 끝납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 캡처해서 보세요. 문턱에 있다. 뭐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거예요. 이 문턱이라는 표현이 도로턱, 방지턱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울퉁불퉁하면은요,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야지 이 휠체어가요, 그 진동을 덜 느껴요. 아시겠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문턱, 도로턱을 오를 때, 휠체어를 약간 뒤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오른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는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이 얘기예요. 울퉁불퉁한 길은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릴 때 뒤로 약간 젖힌 상태가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내려갈 때는요, 내 뒤로 돌려서 내려가요. 왜? 내려갈 때요, 여러분, 휠체어를 그냥 곧장 앞으로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자가 앞으로 쏠려서 굴러떨어질 수 있잖아요. 휠체어를 뒤로 돌린 상태에서 내려가야 안전하잖아요. 누가? 대상자가.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라. 더군다나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가야 속력이 좀 줄지,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빨라서 위험하다 이거예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간다.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는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는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턱이 있다 하면은 포인트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내려간다. 휠체어를 뒤로 돌린다. 또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다 이렇게 경사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빠르니까 지그재그로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면은요, 속도가요 정말 무슨 자동차 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지그재그로 가야 이 속력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지그재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고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내리막길이 뒤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대상자의 체중이 너무 무겁거나 경사도가 크면은요,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는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문제 내볼게요. 문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게 키워드죠. 내려간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야 되는 거죠. 경사로다. 지그재그로 가야겠죠. 비탈이다. 지그재그로 가야겠죠. 가파른 길이다.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아셔야 돼요. 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로 간다. 그러면 뒤로 돌리고, 또는 경사로다. 비탈이다. 가파른 길이다. 지그재그로 간다. 이 포인트를 알고 보기에서 체크를 해서 답을 맞추세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장뼈 하단의 칼 돌기를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매 압박 심하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정답은요? 4번 매 압박 심하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해야 돼요. 팔 돌기 압박하지 않죠? 그 흉골, 복장뼈 아래쪽
2분의 1, 절반 부위는 압박할 수 있어요. 칼둘기는 압박하지 않는다. 가슴은 5cm 눌러야 되죠?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하나, 둘, 셋, 넷, 1초에 하나, 둘, 두 번은 눌러야 됩니다.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은요, 30대 2의 비율이에요. 가슴 압박, 가슴 중앙에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젖꼭지의 중간 지점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칼둘기는 압박하지 않아요.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체중을 이용해서 가슴을 압박하는 거죠. 5cm 정도는 눌려야 돼요. 하지만 6cm를 넘으면 안 된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2, 3일에 1회 씻는다. 2.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3.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5. 혈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여러분 포인트 아시겠죠? 정답이요.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또는 별도 세탁한다.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흡인병은요 2, 3일에 한 번 씻겠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이 닦는다. 한 번 이상이라는 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조건 한 번은 기본으로 닦아라 이 얘기죠. 가래가 묻은 시트는요. 소각 처리 태워버려요. 가래가 묻은 시트는 장갑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해서 개별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고무 재질의 카테터 햇볕에 말리면 쪼그라들어요. 카테터가 이 고무관입니다.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자비 소독한다, 끓인다, 그리고 쟁반에 널어가지고 그늘에서 말린대요. 끓이는 건 괜찮은데 햇볕에는 쪼그라든대요.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별도로 세탁하는 게 좋고요. 혈액이 묻은 옷은요 항상 찬물로 빨고 더운 물로 헹군다. 왜? 이 혈액, 체액, 가래 이런 것들은요 단백질 성분이에요. 단백질은 뜨거운 것에 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얼룩이지고 잘 안 빠지겠죠? 찬물에 일단 1차적으로 애벌 빨래하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아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1.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열어둔다. 4.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양쪽 손으로 벽을 번갈아 짚으며 나간다. 정답은요? 4번이에요.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한쪽 손만 짚고 나가고 계단으로 가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죠.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닫고 이런 것들입니다. 대피할 때는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화재 문제 너무 중요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 매번 나오는 기출 키워드입니다. 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불이야 외쳐야 돼요. 그리고 비상벨 눌러야겠죠. 119에 신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보호해야 살 수가 있어요. 유해 연기가요. 시야를 가립니다. 앞이 안 보여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돼요. 유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화재가 발생한 쪽 문을 닫아서 조금이라도 더 격리 시간을 길게 한다. 방을 빠져나간 뒤에 문을 닫아버린다. 계단을 이용하지 엘리베이터는 뚝 끊긴다. 대피한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고요. 소화기는 어느 쪽으로 쏴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쏴야 돼요. 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는 게 여러분이 선풍기를 만약에 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풍기 바람 내 얼굴로 오고 있죠? 거기를 향해서 소화기 분말 쏴봤자 내 얼굴로 역으로 오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졌어. 내가 선풍기 틀어놓고 등을 졌어. 이 반대 방향 앞으로 이게 더 바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끌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는 거고요. 대피를 했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거기서 SOS 하는 거예요. 야간하듯이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밖으로 옮겨 나간다. 한쪽 손만 짚어야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왼손 오른손 짚으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탈출구를 못 찾는다 이 얘기예요. 옷에 불이 붙었어.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면서 불을 꺼줘야 돼요. 얼굴을 가려요. 왜? 코와 입, 이 호흡기가 망가지면은 그냥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사망하셨습니다. 이거 뭘로 알아요? 호흡이 끊어짐으로 압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정답은요? 임마, 건, 벗건마 요거 알아야 되죠? 벗기는 순서죠. 벗건마, 벗기는 순서는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이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놓고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마비 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벗을 때는요. 벗건마,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을 벗깁니다. 무릎 모아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린 다음에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마비 쪽 벗긴다. 입힐 때는요. 임마건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이렇게 입히고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화장실 옆에 또는 화장실 안에 호출기를 두거나 응급배를 두어야겠죠? 휠체어에 깊숙이 앉힙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는요.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을 놓으면 안 돼요. 걸려서 넘어지니까요.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대주죠.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대어준다.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인다. 화장실 변기 옆에는 안전 손잡이 설치하면 더 안전하겠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휠체어는 타고 내릴 때 항상 잠금 장치를 걸어둬야겠어요. 복지용구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이거 구매하는 거예요? 대여하는 거예요? 이거 대여해 주는 겁니다. 1. 등받이가 고정된 것.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 철제로 만들어진 것. 5.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일단 목욕용 리프트가 뭐냐면요. 대상자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요양보호사가 이거 어떻게 번쩍 안아가지고 목욕탕을 들어가서 시키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전동 의자 같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목욕을 시킵니다. 만약에 전선에 코드 꽂았어요. 물에 감전될 수 있겠죠. 의자가요.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뒤로 조금 제끼지를 못하겠죠. 머리 감길 때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기를 볼게요. 등받이가 고정된 것 안 된다고 했어요. 등받이가 편안한 자세로 약간 뒤로 제낄 수도 있고 머리를 감길 수도 있으니까 각도 조절이 돼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전선 코드를 꽂으면은 감전될 수 있으니까 이거 배터리 괜찮은 것 같아.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면 요양보호사 팔 빠지겠죠.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좋겠어요. 4. 철제? 녹슬겠죠. 플라스틱이 녹이 안 쓴다. 5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용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대여 가능한 거죠? 부피가 있고 비싼 것들은 대여할 수 있다라는 거.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뭐 있죠? 전동 침대, 수동 휠체어, 또 이동욕조나 목욕 리프트 이런 것들은 대여가 가능하다.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일단 엎드려 있는 게 복 위죠. 엎드렸을 때 공간이 뜨는 부위를 뭔가 지지해주고 받쳐줘야지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1번 그림은요.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배와 무릎. 세 번째는 무릎과 발목. 네 번째는 가슴과 배. 다섯 번째는 가슴과 발목입니다. 엎드려 있을 때요. 어디가 떠요? 배 뜨죠. 그리고 이 발목 밑에 뜨지 않나요? 정답 1번입니다. 배와 발목 밑, 상체의 중심점 하나, 하체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지지했을 때 내가 뭔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복위, 엎드린 자세이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좀 쉬게 해주고 싶을 때 엎드린다.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 굽음을 감소시킨다.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한마디로 아랫배와 발목 또는 아랫배만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이거 뭐예요?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동등한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요양보호사의 임금 또는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요? 이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근로기준법.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요? 5번 유대감의 감소. 1번 은퇴로 인해서 역할을 상실하죠. 2번 생산성이 감소돼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3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내향성이 증가한다. 4.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직성은 증가한다. 5. 유대감은 감소한다 되겠습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요?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이죠.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또 법적으로 신고도 하고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까지 하는 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에요. 노인 자살 예방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또 확인하고 개입해서 이런 사례 관리를 다 하는 것들이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 되겠어요.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요?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했죠? 또 2번 장기요양기관은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시설은요 20%, 재가급여는요 15%를 청구했어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했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맞았죠?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또는 별도로 운영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한꺼번에 받아요. 통합 징수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다음 중 자동심장 충격기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인공호흡을 한 후 2.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 전원을 켜자마자 4. 패드를 부착한 직후 5.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자동 심장 충격이 제세동이죠. 이게 필요한 경우는요.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설치된 에너지로 충전을 해요. 충전이 완료되면은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거든요.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에 쇼크 버튼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은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 충격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충전이 완료되면 쇼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다른 때는 항상 가슴 압박해야 되는데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되고 그 누구의 손도 닿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1.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 침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른 척한다. 정답은요?
3번 경고한다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 있었죠?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분명하게 말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경고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공감 어떻게 해야 되죠? 1.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4.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 할아버지는 어르신 식사를 잘하셔야 좋아해요. 정답은요? 할아버지가 잠자리도 살펴주시고 자상한 분이셨구나. 그래서 잠을 설치셨구나. 더 그리우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하는 말을 대상자 관점에서 이해해줘야겠죠?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고요.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보기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지문이 바뀔 수 있겠죠?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셨구나. 그 전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전 요양보호사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이런 보기들이 공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의사소통 방법? 정답은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면서 이야기한다. 의사소통의 유형에는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로 하지 않아요. 눈맞춤, 얼굴 표정, 자세,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눈맞춤은요. 대상자랑 같은 눈높이가 좋죠. 시선은 적절하게 움직이는 곳이 좋아요. 한 곳에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표정은요. 따뜻한 표정, 배려하는 표정이 좋죠.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이게 좋죠.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자세는요.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좋죠. 팔짱 끼는 거 안 되고요.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거 이건 또 틀립니다. 약간 기울였다. 과하면 안 돼요. 어조는 크지 않은 목소리, 적절한 말의 속도, 너무 큰 소리 안 좋아요. 높은 소리? 어르신! 이런 거 안 좋아요.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 뭐예요? 의자처럼 생겨있는 변기예요. 간이 변기가 넣었다 뺐다 하는 요강 같은 거죠. 1.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어쩔 수 없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요양보호사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오는 거예요. 1. 등받이가 있는 변기가 안정적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큰 매트 깔아야겠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고요. 이 변기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안 넘어집니다. 또 양쪽 발가락 끝이 닿아요? 발레리나예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지 안정적이라는 거죠.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야 내가 방귀도 끼고 대소변도 보는데 너무 조용하면 부담스럽죠? 음악을 틀어준다. 화장지 변기 안에다 깔아준다. 이런 것들이요. 이동변기 사용 기본 원칙.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낀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이동 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 놓는다.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다면 더 좋다.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게 좋다. 움직이기 힘들어한다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방법이 없잖아요. 기저귀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1.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2.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요?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기저귀를 갈 때 피부가 상처 났는지 빨갛지 났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줘요? 배뇨 시간,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고 젖어 있다면 신속하게 갈아줘야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 살펴야겠죠?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체위 변경을 실시를 해줘야 되고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줘요. 숨을 쉴 수 있게 조여줘야 되고요. 기저귀를 다 갈고 나서 간접 환기를 해줍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 화제를 자주 바꿔가며 이야기한다. 3.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해력 장애예요. 정답은요?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화제를 자주 바꾸는 거 별로죠. 어려운 표현 쓰지 않습니다.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별명 쓰고 반말하면 돼요? 아니죠. 또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반말하지 않는다. 불쾌감 주지 않는다. 부정적인 언어 쓰지 않는다.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 어렵죠.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게 좋아요. 이해력 장애가 있다면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한다.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대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좋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요?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적 자극이 아니라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았죠?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눈을 맞추는 게 좋겠고요. 또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또 복합적인 활동보다는 단순한 활동이 좋아요. 주의력 결핍장애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요. 치매 반복 행동은요 반주, 여기서의 주는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또 주의력이 결핍됐기 때문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하고요. 단순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빈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뜨거운 유리그릇은 찬물에 담가시킨다. 3. 씻은 식기는 저준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4.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5. 밀폐 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5번이죠. 냄새나는 플라스틱 통, 락앤락통, 뭘 넣어라? 녹차티백 한 2-3개 넣고서는 하루 있어라 그랬잖아요.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컵 수저,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이 순으로 설거지해라. 기름기가 제일 많은 건 맨 마지막에 깨끗한 거 먼저 씻어라 이거죠. 뜨거운 유리그릇은 찬물에 담그면요 깨져요. 씻은 식기 저준행주 더럽죠. 행주로 닦는 것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물기가 건조되도록 그릇을 지그재그로 엎어놓는 게 좋아요. 또 그물형이 좋아요? 스펀지형이 좋아요? 뭐보다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왜? 물기가 잘 빠지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스펀지형 쓰거든요. 근데 이거 읽을 때마다 뜨끔해요. 그물형이 훨씬 위생적이라는 거. 뭐보다 뭐가 좋다? 치매 대상자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다. 앞치마가 좋아요? 턱바지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다. 가벼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다.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다. 배웠던 거 한 번씩 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밀폐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티백에 넣어놔라. 녹차티백 2-3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이거예요.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요? 이거 경련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1.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2.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3.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준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정답은요?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입니다. 경련시에 돕는 방법 첫 번째,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왜 옆으로 돌려주죠? 구토나 거품 등이 나와요. 그럼 기도로 흡인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덜덜덜덜 경련을 하다가요, 외상을 입어요. 다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유지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찾으시면 돼요. 몸이 뻣뻣해지거나 의식곤란,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죠? 뇌전증, 열사병, 저혈당 이럴 때 경련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줘서 머리를 보호하고요. 입에 뭔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꽉 끼는 옷은 풀어주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대상자를 꽉 붙잡지 않는다. 이 정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4.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화상 중요한 거는요, 찬물에 담근다, 붓기 전에 장신구를 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지를 빼든지 시계를 빼든지 양말을 벗기면 되겠습니다. 화상 돕기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어요. 수포가 형성됐다? 2도 화상이고요. 수포가 생겼다? 2단계 욕창이 되겠습니다.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붓기 전에 반지를 뺀다. 붓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물집 터트려요? 안 터트려요? 터트리지 않는다. 즉시 찬물에 담글 수 없다면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준다. 옷은 물 위에서 벗기지 않는다. 화상 환자 가장 중요한 거 호흡기, 기도를 확보한다. 불이 나면은요,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귓속을 닦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중앙에다 약물을 쏘는 게 아닙니다.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이게 맞고요. 어떤 약이든지 햇볕에다 놓는 건 없어요. 직사광선을 피한다. 솜을요, 하루 종일 끼워 놓는 게 아니죠.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또 5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약을 넣을 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요. 이 고막 체온계 귀 속에 이렇게 넣잖아요. 이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후 하방은요, 소아, 어린아이들일 경우는 후 하방으로 당기면서 고막 체온계 재거든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다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 상방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기출 지문 제가 좀 읊어드려 볼게요. 이 치료를 할 때 귀를 위쪽으로 후상방으로 잡아당기죠. 이 병을요,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굽니다. 왜? 너무 차가운 귀약을 귀에 넣으면요, 오심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이거 맞습니다. 작은 솜을 15분, 20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이거 맞아요. 점적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 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맞아요.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요것도 맞아요. 귓구멍의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 배변 후 무릎 위로 닫고 바로 옷을 입힌다. 3.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5.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배변 후 무릎으로 닦고 바로 입히나요? 물티슈로 닦아주고 물기가 남아있으면요, 건조시켜야 돼요. 침상 발치를 올리나요? 침상 머리를 올려야지 힘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되겠죠?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으면요, 나오던 똥도 들어가요.
너무 차갑기 때문에 대상자가 놀라기도 하지만요. 피부와 근육이 수축합니다. 변의가 감소되겠죠? 미지근한 물을 차라리 뿌려주는 게 훨씬 더 변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5번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변기를 데워줘야지 참게 하지 마세요. 똥떡 올라요. 이런 문제도 잘 나오죠. 간이 변기를 댈 때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어, 움직일 수 없어, 자세를 어떻게 하냐? 옆으로 돌린 다음에 둔부에 변기 댄 다음에 다시 똑바로 눕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힘으로 다 하려면은요, 근골격계 질환이 옵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요도질 항문 손으로 닦아준다. 배변 후 손을 씻는다. 이런 것들 중요하죠. 침상머리 위로 올려주죠. 허리 아랫부분 무릎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리죠. 배설 다 끝나면은요, 무릎 덮개 걷어내고 침상머리 낮춥니다. 제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뺀다. 2.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 정도 문제는 쉽죠? 정답 5번입니다. 전기기구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거 기본이에요. 1번,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빼요? 플러그를 잡아야겠죠? 또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 커버를 닫아놔야 됩니다. 거기 물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문어발로 꽂으면은 불날 수가 있다고 가급적 피하라고 했어요. 청테이프? 아닙니다. 이 전기와 관련된 거는 까만색 테이프.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보는 거지 휠체어, 침대, 바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편다. 이거 기억하시죠? 1.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4.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5.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요게 맞죠? 허리가 나오면요. 허리는 꼿꼿하게 편다.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요겁니다. 1.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빠르게 이동한다. 빠르게 운동한다. 이런 거 틀리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한다. 두 발을 모아요? 벌려야죠.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방향을 전환할 때요. 다리를 좀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뭔가 보조를 하면요. 다쳐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감소하고 대상자를 즉각 개입할 수가 있다.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왜? 요양보호사가요.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요. 대상자 보조하다가 하다가 손목 나가고 목 나가고 이래요. 대상자의 몸 가까이서 잡고 보조한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내 건강을 지키면서 대상자를 케어해야 돼요. 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자신이 있고 나서 가족이 있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지지면은 넓힌다.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 기출에 지문들이 다양하게 변경됩니다. 맥락은 하나예요. 무게 중심을 낮춘다. 지지면을 넓힌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이거 아니겠어요?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의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서 이동시킨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손가락으로 깔짝깔짝이 아니라 손바닥. 그리고 큰 근육을 이용해서 다치지 않게 한다.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또는 양옆으로 두어서 지지면을 넓힌다. 지지면을 넓히는 거고요. 무게 중심은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나오기도 해요. 지지면을 낮춘다. 무게 중심을 넓힌다. 이 반대죠. 지지면을 넓혀줬을 때 무게 중심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주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그거를 줍는 거예요. 무릎을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진압력 장애는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꾸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줘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오후 6시니까 저녁 먹을까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선망은요,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 질환이다, 이게 중요했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대체로 회복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망 대상자는요,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족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둔다, 뭐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고해야 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때다. 이거 기억하고 이런 문제 푸십니다.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요? 4번이죠.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요, 그냥 노화의 어떤 증상 같은 거예요.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정상적인 노화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탄력성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또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이거 역시 노화의 과정이 되겠어요. 노인성 피부계 질환. 피부가 얇아지죠. 표피가 얇아지죠. 탄력성이 떨어지고 쉽게 손상되고요.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멜라닌 세포가 감소돼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기고요.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입가와 뺨에는 털이 증가해요.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피부계 질환이 되겠어요.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어요.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것들 염증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먹거든요. 폐렴도 염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요. 간, 심, 신, 갑, 부 5가지 기억하시죠?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신, 신부전, 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 부신 기능 저하증 요 5가지만 수분을 권장하지 않고요. 나머지 염증성 질환은요. 대부분 물을 많이 먹습니다. 방광염, 요로감염, 전립선염, 폐렴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 협심증도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이용 계획 2. 대상자의 욕구 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요?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을 기록합니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요. 이 급여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그 내용,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요?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 거죠? 2번입니다.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뭔가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인지기능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보고를 합니다. 1번 영화 보고 싶다고 말한다? 영화 보여주면 되겠죠. 3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더 좋죠. 4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또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를 하죠. 원활하게 타 전문직하고 의사소통을 하죠. 그러면 그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의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죠. 그래서 요양보호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상자가 안전하고
덜 다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다음 중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뭐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 요거는 효력이 발생하죠. 1번은요. 17세니까 안 돼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어야지 작성할 수 있었죠. 2번 가족이 작성했다. 4번 의사가 작성했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했다.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 자신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을 본인이 해야겠죠.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 자연적으로 죽겠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의 느낌입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안락사다. 이런 것들이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며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어떤 대상자일까요? 귀가 안 들리는 대상자 아닌가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는 거고요.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청기 착용할 때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하죠. 입력은 크게 조절한다는 거. 만약에 시각장애 대상자예요. 그러면은요.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야겠죠?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이렇게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둔다. 2. 실가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한다. 3.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4.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5.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5번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치매 배회는요. 일단 문을 다 잠궈 놔야 됩니다. 실종되거든요.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배회의 원인 자체가 기억력이 상실됐거나 시간 감각이 떨어졌거나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파도 배고프단 말을 못하고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찾지를 못해서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정을 시켜주고 욕구를 해소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이제 과거의 장기 기억은 좀 기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치매 배회는요. 일단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체크해 준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든지 활동을 하게 한다. 배회할 때는 캄캄하게 하지 않는다. 집안을 환하게 한다. 또는 어둡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함께 있어준다. 가족 사진을 같이 본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뭐라고 해야 돼요? 1.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나세요? 2. 조금 전에 돼지고기 함께 먹었잖아요. 3.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4.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5.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3번 소고기가 드시고 싶구나. 같이 사러 갈까요? 이것입니다. 소고기 구워 먹었지? 이거는 약간 환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게 좋아요. 고향 얘기, 가족 얘기 이렇게 정서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주는 게 좋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얘기를 하거나 좋아하는 행동을 함께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잊어버렸어 이러면은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래야 되죠? 계속 배고프다고 하면은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망상이 너무 심하다면은요, 안심시키고 보고해야겠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아니에요. 부축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일단 일시적으로 다쳤어. 이런 경우는요.
다친 쪽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을 보조해줘야 되고요. 편마비야 하면은 편마비 쪽을 보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 일시적으로 다쳤구나. 그럼 건강한 쪽을 보조해줘야 되겠구나. 왼쪽을 보조해줘야 되겠구나. 왼쪽 보조하는 그림 1번, 2번 두 개밖에 없죠? 답이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1번 그림 보세요. 건강한 팔로 요양보호사 어깨에 팔을 둘렀죠. 근데 요양보호사가 지금 어느 쪽 팔 잡았어요? 반대쪽 팔목을 잡았어요. 2번은요? 건강한 쪽으로 요양보호사 어깨에다 팔을 둘렀고 요양보호사가 그 건강한 팔목을 잡았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와 그냥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친 손상 환자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공통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무조건 편마비 쪽을 지지해줘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다쳤어. 그것을 손상 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요. 건강한 쪽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부축하죠. 대상자의 건강한 팔이 요양보호사 어깨로 올라오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목을 잡아주는 거지 반대쪽 손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손상 환자 한 명이 부축할 때 대상자의 건강한 팔이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쳤죠. 대상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건강한 쪽 손목을 잡고 이동을 하는 거고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이거고요. 만약에 오른쪽 편마비예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그림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어깨 위로, 요양보호사의 어깨 위로 대상자의 팔이 올라가 있잖아요. 편마비는 어깨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을 내린 상태에서 편마비 쪽 팔을 그냥 붙잡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손상 환자야, 그냥 다쳤어 이런 경우는 건강한 쪽을 지지해 주시고요. 편마비 환자야 그러면은 왼쪽이면 왼쪽 지지, 오른쪽이면 오른쪽 지지, 편마비 쪽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 쪽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알고 보기를 봐야 돼요. 1.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준다. 일단 틀렸죠. 2.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 오른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요?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대상자의 편마비 쪽에서 지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서 지지해 주는 거고요. 보행벨트는 허리에 차죠. 가슴이 아니에요. 또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손으로 안전 손잡이 어떻게 잡아요? 안전 손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아요. 왼쪽으로 잡아야겠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직립 자세. 허리는 꼿꼿이 펴야 돼요. 선 자세에서 균형 잡기. 의자나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아요. 건강한 쪽으로 잡아야겠죠. 편마비 환자라면 약 3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시킨대요.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다면 전후, 좌후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을 잡는다. 오른쪽 편마비야? 그러면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준비 운동을 시킨다. 편마비 쪽으로는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지팡이도 안 되고요. 연필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